지프로 이영을 이은 조그만 농가의 부엌안이었다. 어머니는 흙으로 만든 화덕 앞에 낮은 대나무 걸상을 놓고 걸터 앉아서 가마솥이 걸린 좁은 아궁이에 재치 있게 마른 풀을 집어넣고 있었다. 금세 불이 댕겼기 때문에 어머니는 잣나무 가지를 이쪽에 옮겨놓고 마른 풀 한 줌을 저쪽에 밀어놓기도 하며 작년 가을에 산허리에서 베어온 마른 풀 한 꼬투리를 밀어넣었다. 몸을 굽히면 불에가 닿을 만치 비좁은 이 부엌 한 구석에는 늙어 쪼그라진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새빨간 무명 천에 도tum이 솜을 두어 지은 저고리를 끼어 입고 그 저고리 위에 헝겊풀 대어 누덕누덕 기운 푸른 저고리를 겹쳐 입었는데 이 푸른 저고리 자락 밑으로 새빨간 저고리 자락이 드러나 있었다. 노파는 눈언저리가 허는 눈병을 앓고 나서 눈꺼풀이 거의 맞붙었기 때문에 반장님이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트인 틈 사이로 온갖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노파는 어머니가 억센 손으로 익숙하게 활활 태우는 불꽃을 주시하고 있었다. 노파는 이가 없는 오므라진 잇몸 사이로 쌕쌕 소리를 내며 말했다. 나무가 한 짐밖에 남아있으니 나무를 아껴 떼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 손톱만치도 나무를 주울 수도 없으니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도 곁들였다. 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을 노파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뇌이곤 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누가 집을 지켜주고 어린 것들이 못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이 말을 듣고 나면 시어머니는 을에 큰 기침을 하고 뒤이어 장기침을 하면서 숨가쁘게 말하곤 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곳곳마다 도적과 강도들이 들끓는 이런 못된 세월에는 집을 잘 지켜야 해. 그런 것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고함을 지르겠다. 아가쳐. 내가 젊었을 적엔 그렇지가 않았단다. 그때는 밤에 괭이를 밖에 두어도 새벽에 나가보면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여름에 소를 바깥 문 돌적이에 메어두어도 다음 날에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젊은 어머니는 며느리 된 직분으로서 웃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어머님. 하고 대답도 했지만 노파가 온종일 쉬지 않고 늘어놓은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 아니 조금도 듣지 않았다. 노파가 쉰 목소리로 짓거려대는 동안에도 젊은 어머니는 뗄나무 걱정만 하고 있었다. 올 봄에 파종이 끝날 때까지는 뗄나무가 붙어 있을는지 파종이 끝나면 틈틈이 잣나무 가지를 베어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만이 머리에 가득했다. 사실인즉 바로 부엌 밖에 앞들 가장자리에는 아직도 볏짚가리가 2덤이나 있었다. 그것은 아담하게 쌓아 올리고 진흙을 발라서 이영을 이었으므로 비나 눈에 젖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볏짚은 좋은 물건이라서 뗄 수 없었다. 어머니나 그녀의 남편은 볏짚을 커다란 덩어리로 묶어 목도질을 하여 읍내로 메고 가서 적지 않은 수의 은전을 받고 팔곤 했다. 볏짚은 도시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여념없이 조금씩 화덕에 풀을 넣고 있고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다. 두툼한 입술을 한 넓적하고 튼튼하게 생긴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타고 바람에 시달려 거무스레한 갈색과 붉은색이었다. 불빛에 빛나는 아주 맑고 검은 두 눈은 눈썹 아래로 고추 띄어져 있었다. 그 얼굴은 썩 아름답지는 않으나 정열적이고 착한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미가 급한 여자이지만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는 애정이 깊고 가정에서는 노인을 잘 모시는 상냥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노파는 줄곧 짓거려댔다. 아들과 며느리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므로 노파는 아이들만을 데리고 온종일 혼자 집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밭에서 돌아온지라
노파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것이 많은성 싶었다. 화덕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노파는 기침이 나서 때때로 말을 멈췄다가 쌕쌕거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내가, 특히나 우리 아들 같은 젊고 힘센 사내가 배가 고플 적엔 국수에다 달걀을 넣어 휘저어서 풀을 아궁이에 집히기 위해 허리를 굽힌 어머니의 양어깨에 두 어린애가 매달려 떼를 썼기 때문에 노파의 언성이 좀 높아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침착한 얼굴로 꾸준히 일만 계속했다. 과연 침착했다. 어머니는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떼를 쓰는 소리와 노파가 그칠 줄 모르고 늘어놓는 수다를 떠는 소리가 안 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저녁엔 자기가 정말 늦게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봄에는 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마지막 밭고랑에 콩을 다 심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따스한 낮과 이슬을 머금은 훈훈한 밤이니 될 수 있는 한 이런 날씨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마지막 고랑까지 다 심었다. 바로 오늘 밤에 그 말라빠진 콩알 속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는 만족했다. 그렇다. 오늘 밤엔 습기 낀 따스한 흙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더불어 온 밭이 몰래 움틀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남편은 맨발로 밭고랑의 흙을 밟아다지며 아직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애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밭 너머로 들려왔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을 밭에 남겨두고 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배가 고파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 사내 아이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우는 소리만 내어 얌전히 울고 있고 계집 아이는 코를 훌쩍이고 주먹을 씹으며 울고 있었다. 노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한동안은 아이들을 달래도 보았지만 아이들이 듣지 않고 울어대므로 울대로 울어보라는 듯이 내버려 두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 곧장 화덕 있는 데로 가다가 나무 한 짐을 집어들려고 허리를 굽혔다. 아이들에게는 이 동작만으로써 충분하였다. 사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5살 난 걸음걸이로 부랴부랴 어머니를 따라갔다. 3살이 다 차지 못한 계집아이도 있는 힘을 다하여 따라갔다. 얼마 아니하여 큰 솥에서는 밥이 끓어 나무 뚜껑 밑으로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김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노파는 숨을 깊이 쉬고 이빨이 없는 입을 조금 오물거렸다. 손밑에서 높이 타오른 불길은 손밑을 떠받고는 나갈 곳이 없으므로 흩어져서 다시 아궁이 밖으로 세차게 나왔다. 불은 짙은 연기가 되어 좁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나며 어린 계집애를 안아서 뒤로 끌어내었다. 그러나 매운 연기가 이미 그 계집애를 휩쓸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며 때 묻은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비명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재빨리 그러나 침착하게 계집애를 안아 부엌문 밖에 내어놓고 말했다. 거기 있거라 얘야. 언제나 연기가 내 눈을 해치는구나. 그 속에 얼굴을 들여밀면 언제나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말을 할 때면 의뢰의 노파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신이 이야기하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의 실마리로 삼았다. 이젠 노파가 말을 시작했다. 그렇고 말고 내가 여러 해 살아오는 동안에 불만 안 떼었어도 이렇게 반장님은 안 되었을 거야. 나를 이렇게 장님을 만든 건 바로 이 연기였어. 또 연기는. 그러나 어머니는 노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듣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비명을 울리고 두 눈을 비비며 눈을 뜨려고 애를 쓰는 어린 것의 우는 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참말로 그 아이의 두 눈은 언제나 빨갛게 헐어 있었다. 그래도 누가 어머니를 보고 대개 아이의 눈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건 자기가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화기 띤 연기 속에 딸이 얼굴을 들이밀어서 그렇다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어머니는 전과 같이 마음을 쓰지는 않았다.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또 어린 것이 자주 태어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첫 아들을 낳았을 적엔 아기의 우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아기가 울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달래고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 어떠한 일손이라도 다 멈추고 젖을 물려주었다. 그럴라치면 남편은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내가 맡은 몫의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자주 쉼으로 화난 소리로 야단을 쳤다. 뭐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내게 모두 떠맡길 참인가?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을 뿐이야. 참으로 20년 동안 너는 한두 아이에게 젖만 먹이고 나는 참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너는 돈 있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야? 부잣집 마누라들같이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그저 애나 낳고 젖이나 물리고 이런 일꾼을 사서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못 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녀도 의뢰의 남편에게 말대답을 하고 덤벼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이 다 같이 젊고 성미가 급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고 그래, 나에게도 애를 낳은 수고의 대가로 조금이나마 그 무슨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 달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여러 달 얽매여 있나요? 그래, 애기 낳은 고통을 겪으시나요? 안 겪으시지요? 당신은 집에 돌아와서 쉬지만 나는 집에 돌아오면 밥을 지어야죠. 어머님의 비위도 맞춰드려야죠. 그리고는 이것저것 돌봐야 하고. 그들은 이렇게 한동안 참말로 싸우지만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사이였다. 이 싸움은 오래 계속될 필요가 없었다. 모든 정상적이고 무탈한 가족이 그렇듯이 이 여자는 쉽게 임신하여 얼마 안 가서 젖이 가라앉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년 여름에 쟁기 끝에 걸려 넘어진 탓으로 유산을 하였지만 지금은 벌써 젖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울지만 말고 스스로 참아야 한다. 울기 시작하면 그대로 우는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이런 뜻으로 말은 하면서도 사실인즉 말과는 달리 가슴이 더 아팠다.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를 부르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여전히 바쁘게 집으로 돌아왔다. 가마솥이 한동안 끓고 나서 연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뒤섞이고 난 다음 어머니는 사발을 가져다가 우선 노파에 밥을 소복히 담았다. 그리고 온 식구가 같이 거처하는 큰 방에 노파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갔다. 노파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알아듣지 못할 말로 제잘거렸다. 밥에 완두콩을 섞으면 언제나 밥맛이 좋다는 말이었다. 노파는 주저앉아서 싸늘한 두 손으로 밥그릇을 움켜잡고 말문을 닫았다. 밥을 보고 갑자기 식욕이 나서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쪼글쪼글한 입으로 침을 흘리며 애가 타서 숟가락을 못 찾겠다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더듬어 찾고 있는 노파의 손에 사기 숟가락을 들려주고 방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자그마한 주석 밥그릇 2개를 찾아서 밥을 담고 대나무 젓갈 2벌을 차려놓았다. 계집아이가 눈을 비비며 울고 있으므로 우선 그 중에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계집아이는 곡간 봉당 속에 앉아서 더러운 주막으로 눈물을 닦았기 때문에 얼굴에는 흙이 더럭더럭 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운 다음 거칠고 검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조금 닦아주고 아이가 입고 있는 헝겊을 대고 기운 저고리 자락을 쳐들어 두 눈을 씻어주었다. 그 애는 그만하면 잘 참는 편이었다. 두 눈은 새빨갛게 헐었고 눈시울이 뒤집혀서 껍질이 벗겨져 생살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우 조심하여 씻어주었지만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훌쩍훌쩍 울며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도 가엾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문 밖에 있는 험상궂은 칠도 안 한 식탁에 밥그릇을 놓으며 커다란 소리로 그러나 다정하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어서 밥 먹어야지. 계집아이는 배틀배틀 걸어가 식탁에 매달렸다. 기울어져 가는 저녁해에
찌르는 듯한 황금빛 햇빛을 마주보고 눈을 뜨기가 괴로워서 눈시울이 빨갛게 된 두 눈을 반쯤 감은 채 밥그릇 쪽으로 두 손을 내밀었다. 그것을 보자 어머니는 큰 소리로 뜨겁다며 외쳤다. 계집아이는 머뭇거리다가 밥을 식히기 위해 밥에다 가느다란 입김을 홀홀 불어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며 이번에 남편이 읍내에 볏집을 팔러 가게 되면 약방에 들러 눈병에 좋은 향고를 사오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상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는 한동안 조용하였다. 조용해지자 어머니는 먹는 것도 귀찮은 생각이 들어 한숨을 크게 쉬고 조그만 대나무 걸상을 문 앞에 가져다 놓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두 손으로 볕에 타서 갈색이 나는 거칠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논밭이 있는 이 분지를 둘러싼 낮은 산은 노란빛이 나는 하늘을 배경 삼아 차츰 어두워가고 있었다. 그 분지의 중앙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선 집집마다 저녁을 짓는 연기가 바람없는 고요한 하늘로 맥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라보고 만족히 여겼다. 어머니는 벼랑간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마을에는 집이 7, 8채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만치 어머니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집은 없다. 물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덜어 있다. 여인숙 주인 마누라는 은가락지를 2켤레나 끼었고 젊은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늘 가지고 싶으면서도 가져보지 못한 은귀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필시 얼마간의 은전을 저축하여 두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마누라는 그 은전이 아이들의 뼈 위에 붙은 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는 싫은 모양이었다. 수다장이의 말을 듣건대 그 마누라는 손님이 먹다 남긴 고기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저희 밭에서 거둔 기름진 쌀밥을 아이들에게 먹였다. 만약 계집애의 눈만 탈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조금도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튼튼히 잘 자라고 있었다. 사내 아이는 5살이지만 7, 8세 난 아이만큼 몸집이 컸다. 참말로 그녀는 늘 튼튼한 아이들을 낳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유산한 애가 유산만 되지 않고 단 한 번 숨을 쉬고 죽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지금쯤은 잘생긴 사내애가 되어서 얼마 안 있어 발을 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만 2달이 지나면 또 새 아기가 태어날 참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흐뭇했다. 그저 기쁘기만 했다. 그녀는 임신해서 배가 불러 뱃속에 생명이 가득할 때가 가장 기쁘고도 만족스러웠다. 그 작은 마을의 행길 건너 맞은 편 집에서 사람이 나왔다. 어머니는 연기가 자욱한 대문간에서 나온 사촌 동서가 눈에 띄었으므로 큰 소리로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자 상대방에서는 조심성 없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그러자 나도 방금 내가 동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동생은 틀림없이 손이 재빨라서 저녁을 해치웠을 거라고 말이지. 어머니는 점잖게 그렇지만 커다란 소리로 손이 재빠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가 고파하니 그렇게 되는 거라고 대답했다. 어쨌든 자네는 참말로 솜씨 좋고 재빠른 여편네야. 하고 외치고는 문 앞까지 마른 풀을 가지러 나왔던 사촌 동서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한동안 황혼 속에서 반쯤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참말로 버젓이 자랑할 만했다. 자기 자신의 힘도 아이들도 또 남편도 자랑할 만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끝없이 평화로울 수는 없었다. 사내아이가 어머니 앞에 밥그릇을 불쑥 내밀며 밥을 더 달라며 외쳤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서 밥을 담아주고 문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그날 낮에 그녀가 오래도록 일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밭 가장자리에 있다은 산과 산 사이의 움푹한 곳에서 해가 쉬고 있었다. 해는 산과 산 사이에 잠깐 동안 걸린
커다란 금괴 모양 움직이지 않고 매달려 쉬다가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시야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금세 짙어진 땅거미 속으로 괭이자루를 어깨에 메어 한쪽 팔에 끼고는 저고리에 단추를 채우며 새길을 걸어오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어린 숫고양이 마냥 사뿐사뿐 걸어오다가 벼랑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노래를 좋아했고 그의 목소리는 높고 맑은 우렁찬 소리였으며 또 노래를 퍽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집이 가까워 짐에 따라 차츰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침내 문지방에 다다랐을 땐 조금 부르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높고 우렁찬 쟁쟁한 목소리로 박자가 빠른 리듬의 가사를 붙여 노래하고 있었다. 그는 괭이를 벽에 기대어 내려놓았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껌벅껌벅 졸고 있던 노파는 아들이 온 소리를 듣고 졸음에서 깨어나 이야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아들은 밥에 완두콩을 조금 섞은 것을 좋아해. 아주 맛이 희한해. 그는 평온하고 한가한 웃음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그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는 밥그릇을 비워놓은 채 배불리 먹고 난 계집아이가 힘없이 앉아 있었다. 이미 해는 져서 계집애는 눈을 조금 뜨고 아프다는 말도 없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서 김이 나는 밥그릇을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밥그릇은 거칠거칠하고 푸른색과 흰색이 나는 큰 사발이었고 밥이 소복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기르는 몇 마리 안 되는 달기가 낳은 달걀을 가져다가 남편의 밥그릇에 끼워 넣었다. 신선한 달걀 흰자가 곧 엉키기 시작했다. 남편은 일을 많이 했을 때엔 고기가 아니면 달걀을 먹어야만 했다. 아무리 심한 싸움을 하고 난 뒤일지라도 어머니는 그가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리고 자기들의 싸움은 입술로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때때로 어떤 일로 해서 남편에게 호된 말을 뇌까리기는 하였어도 그가 식사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노파에게 말했다. 어머니, 애아버지 밥에는 갓 낳은 달걀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양배추도 드리고요. 노파는 이 말을 듣고 재빨리 말을 붙였다. 그래야지. 갓 나온 달걀이지. 내가 항상 갓 나온 달걀이라고 말했어.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거야. 기운을 돋구어 주거든. 그러나 노파의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남편은 몹시 배가 고파서 조급히 밥을 먹었다.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고는 빈 그릇으로 상을 두들기며 병력같이 아내를 불러 다시 밥을 담아오라고 재촉했다. 그 그릇에 밥을 담고 나서 어머니는 자기 몫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남편 곁에 앉지는 않았다. 그녀는 문간에 있는 낮은 걸상에 앉아서 즐겁게 저녁밥을 먹었다. 무병한 가축이 먹기를 좋아하듯이 그녀도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릇에서 양배추를 집어오기 위해 가끔 일어섰다. 그리고 식사를 하며 두 산 사이의 붉은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와서 어머니에게 매달려 먹여달라고 입을 치켜들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가끔 젓가락으로 아이들의 입에 한 조각씩 집어넣어 주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났으니 이제는 더 배고프지도 않지만 또 저희들이 먹은 것과 같은 것이지만 어머니의 그릇에서 얻어먹는 이 음식이 저희들의 그릇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이 좋은 것 같았다. 누런 마당개마저 안심하고 가까이 왔다. 그 개는 행여나 먹을 것을 주려니 여기고 상 밑에 앉아 있었지만 남편에게 걷어채어 비실비실 쫓겨나와 어머니가 던져주는 조그만 밥덩이를 한두 번 덥석 받아 먹었다. 어머니는 세 번째 일어서서 남편의 밥그릇에 밥을 담았다. 그는 배가 불룩해지도록 먹고 나서는 만족하여 꺽하고 트림을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의 밥그릇에 끓는 물을 부었다. 그는 커다란 소리로 후를 마시다가 이번에는 문 밖에 나가서 마시고 있었다.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의 사발을 가져간 후에도 그는 밤에 장막이 내리드리운 전원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 사이에 봄의 초생달이 걸려 있는데 퍽이나 작고 수정같이 파릿했다. 그는 달을 바라보고 약간 부드러운 소리로 까다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마을 몇 집밖에 없는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커다란 소리로 여인숙에서 시작한 도박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또 더러는 자기 집 문 앞에서 하품을 하며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서 있었다. 젊은 남편은 갑자기 노래를 그치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행기를 건너다보고 있었다. 남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는 집이 단 한 집 있었다. 그의 사촌형이었다. 그는 밤 늦게까지도 일을 계속하는 게 일수였다. 그는 문간에 앉아서 자기가 버드나무 실가지를 틀어 만든 바구니에 짜임새를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젊은 남편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금쯤 노름을 하고 싶었다. 아내에게 말을 하려고. 그는 고개를 돌렸으나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저기에 찬 표정을 하고 있는 것에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저주했다. 왼종일 힘든 일을 하였는데도 밤에 조그마한 노름마저 하여서는 안 된단 말인가. 일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이렇게 그는 생각했지만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그 확고부동한 성난 얼굴을 정면으로 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이들이 하듯이 뾰루퉁해서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처럼 일을 많이 한 날에는 그렇지 자야지 그럼 바로 자야 하고 말고. 오늘 밤엔 너무 지쳐서 노름도 못해.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다. 몸을 쭉 뻗고 하품을 하였다. 등불이 없는 방 안의 땅거미 속에서 앞을 못 보는 그의 늙은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얘야 자리에 누웠니? 누웠어요, 어머니. 하고 그는 약간 성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이렇게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것밖에 더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그렇고 말고 일하고 자고. 라고 노파는 그가 성이 나서 말하는 것을 조금도 못 알아듣고 대답했다. 그리고 일어서서 손으로 더듬어 푸른 무명 커튼 뒤에 놓여있는 방구석으로 갔다. 한편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의 잠자는 숨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저고리 자락을 잡고 뒤를 따랐다. 모녀는 부엌문 옆에 있는 물항아리에서 냉수를 조금 떠서 그릇을 씻어 흙벽이 갈라진 틈새기에 넣어두고 집 뒷곁으로 나갔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얕은 우물 안으로 나무 두레박에 가득히 물을 떠다가 물항아리를 채웠다. 그녀는 다시 문 밖에 나왔다. 이번엔 마당 주위에서 울퉁불퉁하게 자라고 있는 그 버드나무에 매어 있는 소에게 검정콩이 조금 섞인 짚을 먹였다. 소가 다 먹고 난 다음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남편이 자고 있는 침대 다리에 메었다. 닭들은 벌써 침대 밑에 회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졸리는 듯 꾹꾹거리고 나서 다시 조용해졌다. 한 번 더 그녀가 밖으로 나가 소리를 치자 돼지 한 마리가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꿀꿀거렸다. 돼지는 낮에 먹였기 때문에 지금은 먹이지 않고 그저 슬슬 밀고 쑤셔대어 억지로 집안에 들여보냈다. 누런 개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어야 하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두 아이는 언제나 길을 쓰고 어머니를 따라다녔지만 어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걸음을 멈추지는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였다. 아이들은 훌쩍거리며 어머니의 바지가랑이에 메어 달렸다. 그녀는 어린 것은 쳐들어 앉고 큰 놈은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에는 빗장을 단단히 질렀다. 그 다음 침대로 가서 남편의 발치가에다 아이들을 눕혔다. 살며시 아이들의 겉옷을 벗긴 다음 자기도 옷을 벗고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가 몸을 뻗고 온 식구에게 이불을 꼭꼭 덮어주었다.
가만히 누워있는 그녀의 튼튼한 몸에는 건강한 피로가 넘치고 있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 누워있으면 그녀는 상냥하고 싹싹한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히 차는 것이었다. 아무리 낮에 참을성이 없었을지라도 조그마한 일로 성을 내었을지라도 밤에만은 참말로 상냥하였다. 남편이 밤에 생각이 있어서 그녀에게로 돌아누우면 불타는 정열로서 상냥히 그를 대하였다. 아이들이 철없이 자고 있을 때엔 그들에게도 친절하였다. 밤에 노파가 기침을 하면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드릴 정도로 노파에게 대해서도 싹싹하였다. 가축이나 닭들이 제가끔 움직여서 제바람에 놀랐다 치면 짐승들에게까지도 친절하여 그것들을 보고 소리를 쳤다. 잠자코 있어라. 아침까지는 아직 멀었단다. 그녀의 거칠지만 친절한 목소리를 듣고는 조용하여지고 다시 잠을 잤다. 어둠 속에서 사내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어루만지며 코를 비벼대었다. 어머니는 따스한 피로에 잠긴 채 사내아이에게 젖을 빨렸다. 젖은 말랐지만 말랑말랑하므로 그 아이는 젖을 빨게 되면 어려서 젖을 먹은 기억이 되살아나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었다. 사내아이를 건너 계집아이가 두 눈을 꼭 감고 누워 있었으나 잠결에도 줄곧 눈이 근지러워 비벼대고 있었다. 그리고 잠이 든 뒤에도 무의식 중에 긁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밤에 개가 짖어도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계속해서 잤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개가 짖는 소리는 흔히 밤에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만이 들어보고 조심하기 위해 잠을 깨었다가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잠을 자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도 대관절 여느 날과 다른 하루가 있을 것인가. 아침에 잠이 깨면 어머니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식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문을 열고 닭과 돼지를 내어보낸 다음 소를 앞마당으로 끌어내었다. 밤에 닭과 가축이 배설한 오물을 모조리 쓸어서 앞마당 구석에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식구들은 자고 있지만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남편과 노파가 잠을 깨어 마실 물을 데웠다. 그리고 계집애의 눈을 씻어줄 더운 물을 나무대야에 부어서 식혔다. 매일 아침 딸아이의 두 눈은 바짝 말라붙어서 씻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계집애가 겁을 집어먹고 놀랐다. 어머니도 놀랐지만 늙은 할머니만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 쪽에는 나도 그랬단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았지. 지금은 그들이 그 눈병의 습관이 되어서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으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 예사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가 물을 부어놓자 사내아이가 여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왔다. 아버지는 기분이 내키면 참말로 명랑하지만 잠을 실컷 자기 전에 잠을 깨우면 성을 내고 아이들에게 호된 주먹다짐을 하였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성을 낼까 두려워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에서 기어나왔다. 두 아이는 문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사내아이는 졸리는 두 눈을 껌벅이며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하품을 했다. 그리고 어린 계집애는 두 눈이 꼭 맞붙은 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재빨리 일어서서 벽에 꽂힌 나무로 만든 타올거리에서 회색 타올을 벗겨 한쪽 끝을 대야에 담궜다가 천천히 계집애의 눈을 씻었다. 계집애는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로만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같이 꽃같은 생각을 하였다. 이 아이의 눈에 쓸 고약을 반드시 구해봐야 돼. 아무 때고 반드시 구해봐야 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다음에 볏짚을 팔 때에 그이더러 약방에 가보라고 해야겠어. 작은 거리를 내려가서 성문 옆 오른편에 약방이 있어. 바로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옷을 주워 걸치며 커다란 소리로 하품을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며 문간으로 왔다. 어머니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저 볏짚을 팔러 가시거든 수성 옆에 있는 약방에 가서 꼭 이런 눈병에 발을 향거나 또는 무슨 약이 있나 알아보세요.
남편은 아직도 잠이 모자라 찌부듯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것 때문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데 무엇 때문에 없는 돈을 써야만 하는 거야? 나도 아이적적인 눈이 헐었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자기 돈을 나에게 절대로 쓰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의 살아남은 외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어머니는 이야기할 시기가 아닌 것을 깨닫고 상에 가서 남편이 마실 물을 따랐다. 그러나 조금 성이 나서 직접 남편에게 주지 않고 남편이 팔을 뻗어야 손이 닿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곧 그 일을 잊어버렸다. 이 마을에는 눈이 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이 지나감에 따라 낳는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심지어 그 남편도 눈이 허른 일이 있었으므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뜰 만치 그 눈도 눈꺼풀에 흠집이 있었다. 하지만 몹시 작은 것이 아니면 여전히 잘 볼 수 있었다. 그는 학자가 아니므로 살아가기 위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니 문제가 안 되었다. 갑자기 노파가 몸을 움직이며 힘없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더운 물을 한 그릇 가지고 가서 노파가 일어나기 전에 물을 마시게 했다. 노파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후를 마셨다. 그리고 빈속에서 나오는 깨름직한 트림을 하였다. 나이 때문에 아침에는 기력이 없어서 약간씩 신음을 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조반 준비를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아침 공기가 차서 웅크리고 서로 가까이 다가붙어 땅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에는 일어서서 불을 지피고 있는 어머니 곁으로 갔으나 계집애는 그대로 혼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동쪽 산 위로 해가 치솟아 올랐다. 눈부신 강한 햇빛이 온 마을에 흘러들어 계집애의 두 눈에 비쳤다. 계집애는 재빨리 눈을 감았다. 전에는 울었으나 이제는 숨을 꼭 들이쉬고 점잖게 앉아 있었다. 빨간 두 눈꺼풀은 꼭 맞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 놓아주는 기척이 있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모든 날이 참말로 똑같은 날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 모든 날이 실증이 난다고는 느끼지 않고 같은 날이 돌고 도는 것을 만족해했다. 누가 그녀에게 물으면 반짝이는 검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밭은 씨를 뿌릴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늘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밭에서 추수하는 곡식을 베어들여 오는 일이 있고, 우리가 빌린 밭에서 난 곡물로 지주에게 소작료를 치러야 하고, 경축일도 또 설명절도 있고,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요. 아이들도 변해서 자라나고 또 아이를 낳기도 바쁘지요. 그러니 제게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다 못할 만큼 변화가 많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 그녀에게 조금 틈이 생기더라도 이 마을에는 아낙네들이 있으므로 이 부인의 해산 청도 받아야 하고 저 부인의 아기가 죽었으니 위문도 가야 했다. 또 어떤 부인에게는 신발에 꽃을 수놓을 때 쓰는 새로운 무늬의 볼이 있거나 또는 저고리를 마르는 데 쓰는 새 본이 있으니 본을 들어도 가야 했다. 또 남편과 같이 곡식이나 캐비지를 가지고 읍내로 가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가 만약 생각할 시간 여유만 있다면 읍에는 보고 생각할 만한 신기한 구경거리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 생각만 하고 딴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만족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로서는 남편으로 인하여 임신하고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이 새로운 고기덩이가 형태를 갖추고 자라나는 것을 느끼는 것, 해산을 하고 나면 자기의 젖을 빠는 아기의 입술의 감촉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것으로 만족하였다.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에게 식사를 하게 하고 가축을 돌보아주는 것, 밭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는 것, 우물에서 음료수를 기는 것, 산에서 풀을 베며 소일하는 것, 그리고 햇볕을 받으며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의 전부를 즐겼다. 아이를 낳는 것도, 밭에서 일하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집안을 쓸어내고 멋달 어깨에 걷어놓는 것도, 그리고 마을 아낙네들이 자기의 일 솜씨와 바느질 솜씨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모두 즐거웠다. 심지어 남편과의 싸움마저도 좋은 것이어서 그것이 그들 서로의 정욕을 돋구어 주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매일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났다. 오늘도 남편은 여느 때에 밭으로 갈 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나서 한숨을 쉬며 괭이를 집어들고 밭으로 떠나가다가 한두 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노파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미풍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미소를 띠고 다시 걸었다. 노파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집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자랑으로 여겼다. 늙고 반장님이긴 하였지만 가까이 와서 안 될 사람이 오면 볼 수도 있었고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다. 하기야 시중을 들어주어야만 할 노파인이 아이들보다 더 귀찮을 때도 있었다. 아이들처럼 당치 않은 고집을 부릴 때에도 아이들과 달라 때릴 수도 없으니 더욱 다루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촌 동서가 여보게 저렇게 늙어서 앞도 못 보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하니 틀림없이 먹을 것 때문에도 심술을 부릴 텐데 저 늙은이가 죽으면 동생에겐 오죽이나 좋겠나? 하고 말하였을 때 어머니는 남이 안 볼 때에도 노파에게 상냥하게 대해온 그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움이 돼요. 집도 봐주시고 그래서 계집애가 더 클 때까지는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참말이었다. 어머니는 이런 노파를 냉혹하게 대할 생각은 티끌만치도 없었다. 한 가정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덤벼들어 대판 싸웠다든가 시어머니의 못된 성미를 참고 견디지 못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며느리들이 자랑삼아 하는 것을 어머니도 들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노파가 철없는 아이들처럼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을 보면 이 젊은 어머니에게는 이 노파가 바로 자기가 낳은 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만 같이 여겨졌다. 그래서 귀찮기는 하였지만 늙은이가 몹시 탐내는 약초를 캐려고 봄철에 산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닌 일도 있었다. 어느 여름엔가는 이 마을에 심한 이질이 발생해서 건장한 남자가 2사람이 죽고 여자 몇 명과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고 이 노인도 자리에 누워 다 죽어가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여겨졌고 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미치는 한 가장 훌륭한 관을 사서 챙겨두었던 것이다. 그때 노파가 끈덕지게 목숨이 붙어 있어서 얼마 후에 되살아났을 때에도 젊은 어머니는 참말로 기뻤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 정정한 늙은이가 수의 2벌을 다 해지게 했지만 살아있는 것이 기뻤다. 온 마을 사람들은 이 늙은이의 목숨이 얼마나 끈기 있게 늘어붙어 있나 보겠다고 농을 했다. 이 지방의 관습에 따라 노파가 죽으면 입혀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지은 붉은 저고리를 노파는 푸른 저고리 밑에 끼어 입고 있었다. 그것이 낡아서 못 입게 되자 노파는 몹시 초조했다. 그래서 다시 빨간 저고리를 새로 지었다. 그런데 2번째 그것을 입고 이 노파는 좋아하고 있었다. 누가 노파를 보고 아직도 살아 계세요, 할머니? 하고 외치면 그녀는 쉰 목소리로 명랑하게 이런 말을 했다.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않아. 이 훌륭한 수의를 입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수의를 2번이나 헤어드리고도 살아있네. 몇 번이나 더 헤어드릴 수 있을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 노파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낄낄 웃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노파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걱정 말아라, 아가. 내가 여기서 집을 지키고 있다. 과연 그러했다. 어머니는 이 늙은이가 죽으면 아쉬울 것 같이 여겨졌다. 하지만 아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인생은 지정된 시간에 왔다가 지정된 시간에 가버리는 것이다. 또 이러한 정해진 것에 한거에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으로 밭에 갔다. 어머니가 밭에 심은 콩에 꽃이 피어 불어오는 바람이 향기로웠다. 시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 재배한 평지도 꽃이 피어 이 마을을 노랗게 물들였다. 이 계절에 어머니는 넷째 아기를 낳았다. 도시나 읍도는 큰 마을 같으면 산파가 있어서 얘기를 받아주지만 이 작은 마을에는 산파라고는 없었다. 그래서 해산 때가 되면 여자들끼리 서로 도왔다. 만약 난산이 되거나 해산 도중에 젊은 여자들이 손을 못 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머니들이 처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해산하기에 알맞은 몸이었다. 몸이 너무 작거나 가늘지도 않고 골반이 넓적하고 연함으로 난산하는 일이 없었다. 요전에 넘어진 탓으로 유산하였을 때에도 그녀는 수월히 유산했다. 그리고 얘기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또 보람없게 되어서 섭섭한 것도 다 대수롭지 않게 견디어냈다. 그녀가 해산할 때에는 사촌 동서를 청하고 사촌 동서가 해산할 적에는 그녀가 사촌 동서를 위해 같은 일을 했다. 훈풍이 부는 화창한 봄날에 어머니는 산기가 있음을 깨닫고 밭을 건너와 집에다 괭이를 기대어 세워놓고 행길 건너 맞은편 집을 향해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사촌 동서는 목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가 앞치마에 두 손을 닦으며 달려왔다. 사촌 동서는 친절하고 착한 여자이지만 얼굴은 둥근 데다가 갈색이고 새까만 콧구멍은 커다란 붉은 입 위에 벌금이 치켜져 있었다. 그녀는 말이 적은 자기 남편 곁에서 온종일이라도 이야기를 하는 수다스럽고 시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떠들썩하게 웃어대고 소리를 치며 왔다. 그런데 동서가 자주 하던 말이지만 둘이 한꺼번에 낳게 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야. 난 자네만 쳐다보면 어느 편이 먼저일까, 자넬까 아니면 날까 하고 궁금해했어. 근데 금년에는 짐작한 것보다 내가 좀 늦었어. 그래서 자네는 지금 낳으려는 참인데 난 금세 시작했을 뿐이야. 그녀는 굵고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도 듣고 찾아와서 쾌활하게들 마음대로 떠들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먼지를 쓴 파릿한 얼굴에 땀을 솟구며 약간 미소를 띠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산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짓거리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나도 전에는 산기가 있곤 했어. 그래서 한창 때의 나이를 9이나 낳았단다. 아가,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모두 착하고 튼튼한 아이들이었어. 그리고 내가 늘 말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작은 걸상을 집어다가 잠자코 걸터앉아 얼굴을 내리덮은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쓰다듬어 올렸다. 두 손은 땀에 젖었다. 밭에서 난 땀이 아니라 진통 때문에 난 땀이었다. 그녀는 저고리 자락을 집어서 얼굴을 닦고 수치 많은 머리칼을 풀어 다시 갖더니 틀어올렸다. 그 다음에 진통이 세게 왔으므로 몸을 구부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노파는 어머니 곁에서 짓걸려대고 사촌 동서는 노파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러나 사촌 동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문을 닫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벼랑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내아이였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집 안에 있는데도 대낮에 문을 닫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왈칵 울며 문을 열어놓으라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아이 낳는데 귀찮으니까 거기 있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촌 동서는 문틈으로 소리쳤다. 잠깐만 거기 있거라. 너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있으니까. 노파는 조카 며느리의 말을 흉내내어 말했다. 거기 있거라, 얘야. 내가 잘 놀면 호콩을 사 먹을 돈을 한 푼 줄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의 엄마가 내게 줄 것을 보여주마. 그러나 사내 아이는 대낮에 문을 닫은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여전히 들어가려고 했다. 계집애는 제 오래비가 울면 따라 우는 버릇이 있어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을 어루만지며 조그만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진통 중에 성가시게 굴무로 드디어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밖으로 달려나가 사내 아이를 실컷 쥐어박으며 소리를 쳤다. 그래, 너는 내 목숨을 깎아내리고 타이르는 말을 조금도 듣지 않는구나? 지금 꼭 너같이 생겨먹은 게 또 하나 나올 참이야. 틀림없어. 그녀는 사내 아이를 때리고 나자 즉시 마음이 후련해지고 성미가 가라앉았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자, 그럼 꼭 들어와야 하겠거든. 어서 들어오너라. 들어와 봤댔자 아무것도 볼 것은 없어. 그 다음 그녀는 다시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말없이 전심하여 진통을 겪었다. 사내에는 집안에 들어와 보고 아무 일도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큰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나쁜 짓이라도 하였다는 듯이 상을 찌푸리므로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어린 계집애는 집안에 들어오자 어머니 곁에 가서 봉당에 앉아 손을 눈에 가져다 대고 방한 사람들을 보려고 했다. 이렇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여자는 말없이 고통 속에서 또 다른 두 여자는 마을에서 생긴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마을 끝에 있는 집의 사내가 오늘은 집을 나가서 도박만 하고 밭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엔 그 남자가 집안에 있는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몽땅 털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지만 가엾은 마누라는 남편을 이겨내지 못했으므로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분에 못 이겨 문 앞 층계에 앉아서 자기의 비통한 사정을 남들이 들으라는 듯이 대성통곡을 했다. 사촌 동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 남편이 조금이나마 돈을 따서 집에 가져온 것 같지 않아요. 그 양반은 그저 잃을 줄밖에 모르나 봐요. 그래서 그 마누라가 슬퍼하는 거예요. 노파는 한숨을 쉬고 봉당에 침을 뱉고 나서 말했다. 그렇지. 그저 잃기만 하고 한 번도 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딱한 노릇이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집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마운 일이야. 우리 아이들은 노름판에서 잘 이기니까 말이야. 노파가 채 말을 끝내기 전에 어머니는 신음하며 계집애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조금 떨어져 앉아 띠를 늦추고 걸상 위에 엎드렸다. 사촌 동서는 앞으로 달려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갓난애를 재빨리 두 손으로 받았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분만 후에 침대로 가서 쉬었다. 이 휴식이 달가워서 그녀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잤다. 어머니가 자고 있는 동안에 사촌 동서는 아기를 씻고 포대기에 싸서 어머니 곁에 눕혔다. 갓난애가 작은 소리로 빽빽 울어제쳐도 그녀는 잠을 깨지 않았다. 사촌 동서는 어머니가 깨어나거든 사내를 시켜 부르도록 노파에게 당부하고 다시 집으로 일하러 갔다. 사내에는 큰 어머니를 부르러 가서 내가 동생이 있는 거 알아요? 라고 외치자 사촌 동서는 지체 없이 국 한 사발을 가지고 오면서 사내를 보고 웃으며 놀려대었다. 내가 아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내가 모르겠니? 사내는 이 말을 듣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집 아기가 안 해요? 두 여자는 소리를 맞추어 웃었다. 노파는 손주가 매우 영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웃었다. 어머니는 고마운 듯 국을 마시며 사촌 동서에게 속삭였다. 모두가 형님 덕분이에요. 그러나 사촌 동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해산할 땐 동생이 와서 내 시중을 들 건데 뭐. 이 두 여인에게는 이러한 해산이라고 하는 공통된 때가 있고 또 앞으로 몇 번이고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서로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